화요일 오후 2시 서울 외곽의 낡은 식당가 순자는 순자네 국밥집 주방에서 국물을 저었습니다. 40년을 같은 자리에서 끓여온 국물입니다. 팔팔 끓는 냄비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가 주름진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국물을 맛봤습니다. 소금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멈췄습니다.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국자를 놓고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식당은 오후의 한가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7개 놓인 테이블 중 한 곳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끝에는 소년이, 반대쪽 끝에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국밥 2그릇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들렸다 내려졌습니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흐르다 턱에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은이었습니다. 12살, 공처럼 둥근 얼굴에 길게 자란 머리가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라는 이름의 아버지입니다. 42살, 손톱이 검은 건설 현장의 일을 12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의 눈은 식탁 위에 국밥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내렸습니다. 들었다 내렸습니다. 반복했습니다. 국을 떠먹지는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정은이의 울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말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음음하는 울음만. 그것은 슬픈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울음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울음을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식당에서 들어온 울음들 중 하나였습니다. 준호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다 먹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질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시였습니다. 정은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당의 벽을 봤습니다. 칠이 벗겨진 회색 벽. 그의 눈은 그곳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유일하게 봐야 할 것이라는 듯이 순자는 앞치마를 다시 입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습니다. 40년 동안 이 공간을 지배해온 사람의 움직임입니다. 계산대 위에 휴지를 집어 정은이에게 건넸습니다. 코 풀어요. 간단한 말이었습니다. 명령도 아니고 제안도 아닌 그저 사실처럼 던져진 말. 정은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린 눈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눈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자신을 외면할 때 낯선 누군가가 휴지를 건넸다는 혼란. 정은이는 휴지를 받아 코를 풀었습니다. 울음은 잠시 멈췄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국을 떠먹지도 않았고 정은이를 보지도 않았고 순자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벽만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물을 저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맛을 봤습니다. 이제 맞았습니다. 소금이 적절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저었습니다. 손의 움직임 리듬이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때 다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자는 계속 원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귀는 식당을 향해 있었습니다. 정은이의 울음은 이전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정은이의 모든 것을 다 우러내버린 것처럼 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울음 속에서 뭔가를 감지했습니다. 40년 동안 닦아낸 감각입니다. 그것은 아이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만든 울음이었습니다. 순자는 국자를 놓고 가만히 섰습니다. 주방의 따뜻함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국밥의 냄새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이 식당은 문을 열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무언가가 바뀔 예감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국밥 2그릇을 다시 데우기 위해. 그 다음 주 월요일 정은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번호는 준호의 것뿐이었습니다. 처음 그들이 왔을 때
예약문이라며 남긴 번호. 순자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응답은 없었습니다.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남의 일에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아온 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목요일 오후 5시 정은이가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가방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순자는 가만히 정은이를 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입술 위에 작은 상처, 왼쪽 뺨에 은은한 멍. 앉아요. 순자는 말했습니다. 정은이는 테이블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굽히지 않고 마치 언제든 일어날 준비를 한 듯이 순자는 국밥을 한 그릇 담았습니다. 계란을 터뜨렸습니다. 밥과 계란이 섞였습니다. 그릇을 정은이 앞에 놓았습니다. 국자도 함께. 정은이는 국을 떠먹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내렸습니다. 반복했습니다. 준호처럼. 왜 안 먹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학교에서 뭔가 있었어요? 정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이 자신의 손가락을 향했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파란색 볼펜의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낙서 같은 글씨들. 돼지정은 엄마 없는 거지. 죽어라. 순자는 그 글씨들을 봤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리고 천천히 정은이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가 했어요? 학교 친구들이요.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 때문에 자주 못 봐서요. 엄마는 작년에 아버지랑 헤어졌어요. 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놀려요. 그 친구들. 아버지도 나한테 신경을 안 써줘서 더 놀려요. 순자는 앉았습니다. 정은이의 정면에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금 당장 학교에 가자. 뭐요? 학교에 가서 그 친구들 만나자. 정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동하듯이 작은 동작이었습니다. 싫어요. 더 심해져요. 더 심해질 일이 뭐가 있어요. 이미 손가락에 글씨 써놨잖아요.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순자의 목소리. 40년 동안 절제해온 것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물러서면 끝이 아니어요. 더 깊어질 뿐이야. 내가 안다. 정은이의 눈이 떨렸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디 학교예요? 강남 중학교요. 다녀올 시간 충분해? 정은이는 손을 떨었습니다. 싫다고 했잖아요. 내가 가는 거야. 넌 가던 말던. 30분 후 순자와 정은이는 학교 앞에 섰습니다. 5월의 햇빛이 강했습니다. 순자의 앞치마는 여전했습니다. 국밥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중학생들이 그들을 봤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입은 노인 여성과 몸을 웅크린 소년.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은이는 더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한 명씩 그들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어린 눈들 위로 그녀의 40년이 내려앉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검게 그을린 손, 작은 그릇에 담겨있던 수백 번의 하루. 정은이 손가락에 글씨 쓴 사람 누구예요? 음성이 차가웠습니다. 물을 만드는 음성이 아니라 얼음을 만드는 음성.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묻는 거니까 대답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할머니, 뭐 하시는 분이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목에 신발끈을 두른 형태의 목걸이를 한 학생, 왼쪽 팔뚝에 문신 스티커를 붙인 학생. 순자는 그 학생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해요. 이 아이 아버지가 왔던 날부터 이 아이 손가락 글씨 지워줄 사람은 없을까? 아버지도 못 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보러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몸에 또 상처가 생기면 내 국밥집이 어딘지 알아서 찾아올 거야. 학생들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무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흩어졌습니다. 정은이를 보며 순자는 말했습니다. 이제 안 괴로워하겠지? 정은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정은이는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뭔가를 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남의 일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처음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국밥집을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맞는 일이었을까요? 순자는 천장을 봤습니다. 조명이 없었습니다. 어둠만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중립의 자리, 그곳에서
한 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은이의 눈물도 생각났습니다. 울음이 아닌 눈물, 뺨을 타고 내려오던 그 방울들. 순자는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정은이를 봤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봤을 때 더욱 아버지와 딸 사이의 거리, 그것을 줄일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음식만큼이나 단순하고 국밥만큼이나 따뜻한 방법이.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그녀는 국물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국물, 정은이와 준호를 위한 국물. 5월 15일부터 순자는 매일 정은이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가 되면 학교에서 돌아온 정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순자는 따뜻한 국밥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국밥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같은 국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이는 매번 모두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을 때와는 다르게 마치 그것이 할 일인 것처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은이의 얼굴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멍이 옅어졌습니다. 입술의 상처도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이었습니다. 정은이의 눈에 무언가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음. 순자는 정은이가 국밥을 먹는 동안 일부러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계란을 삶고 고추를 준비했습니다. 손의 움직임은 규칙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은이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4시 30분 정은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시계를 봤습니다. 5시, 6시, 8시. 정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순자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습관이 그렇게 쉽게 깨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7일이 지났을 때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정은이 없이. 준호는 가장 안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곳은 가장 어두운 자리였습니다. 창문에서 멀고 출입구도 멀었습니다. 숨을 수 있는 자리. 순자는 그의 선택을 받습니다. 준호는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앉아만 있었습니다. 손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흙이 여전히 손톱 아래 박혀 있었습니다. 검은 초승달들. 순자는 국밥을 한 그릇 담았습니다. 준호가 지난번에 남긴 그릇과 같은 크기로 그것을 준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은이가 안 와요?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으로 그에게 직접 말을 건 것이었습니다. 학원에 보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목소리. 미술학원, 여름방학 준비반. 순자는 앉지 않았습니다. 선체로 물었습니다. 정은이가 미술을 좋아해요? 모릅니다. 대답이 빨랐습니다.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뭔가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준호는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국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순자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귀는 식탁에 있었습니다. 준호의 숨소리, 숟가락 소리, 그것들이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15분 후 준호는 다시 말했습니다. 정은이가 여기 오는 거 안 좋아했어요.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다르더라고요. 학교 아이들도 안 괴롭히고 숙제도 잘하고. 준호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국밥 위에서. 정은이 엄마가 떠난 건 내 때문이었어요. 갑자기였습니다. 나는 일만 했어요. 밤낮. 정은이 엄마는 혼자 아이를 봤어요. 그러다가 지쳤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순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은이는 엄마가 떠날 때 나한테 손을 잡으라고 했대요. 하지만 나는 일 때문에 집에 없었어요. 그날도 휴가를 냈어야 했는데 돈이 필요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정은이를 낳았어요. 일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정은이 엄마도 버렸어요. 순자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준호의 테이블에, 정은이가 아닌 쪽에. 근데 아까 학원에 보내고 오면서 정은이가 나한테 말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국밥을 향했습니다. 할머니 국밥이 맛있다고, 그리고 학교도 덜 힘들다고. 입이 떨렸습니다. 내가 줄 수 없는 걸 할머니가 줬다고. 순자의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뭐였을까 싶었어요. 정은이 아버지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준호는 국을 마저 마셨습니다. 미술학원은 취소했어요. 버스 태워주다 내렸어요. 정은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남들처럼 시키려고 했거든요. 순자는 준호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은 피곤했습니다. 더 이상 무관심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각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이 놓친 것을 직면한 사람의 얼굴. 정은이는 지금 어디예요? 집에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뭐 그리고 있어요? 모릅니다. 처음으로 물어봤거든요.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내가 봐야겠어요. 제대로. 순자는 국밥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정은이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순자는 4시 30분이 되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빈 테이블을 봤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한 일이 맞았나? 준호와 정은이를 함께 만든 것이 맞았나? 더 나빴나? 아니면 더 좋았나? 40년 동안 누구도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순자 자신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것은 끝내야 했습니다. 정은이가 그림을 마치듯이 순자는 결정했습니다. 내일은 준호의 집을 찾아가야 한다고, 정은이의 그림을 봐야 한다고, 그리고 아버지와 딸이 함께 앉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국밥이 아닌 다른 것을 함께 만드는 무언가를. 순자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뭘 만들까? 그리고 새벽에 깨달았습니다. 음식 말고 시간이었습니다. 정은이와 준호 사이의 시간. 순자는 준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5월 28일 오후 6시 서울 외곽고시원 밀집 지역. 좁은 골목, 계단, 또 계단. 순자는 숨을 고르며 3층에 도착했습니다. 문번호 308. 손을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다시 두드렸습니다. 더 크게. 누구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의 목소리. 하지만 다른 톤이었습니다. 놀람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10cm만. 준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의 뒤로 다른 여자가 보였습니다. 젊은 여자, 30대 초반, 노란색 톱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한 번에. 아저씨, 정은이는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어와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6평 남짓,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문 하나, 그리고 벽 전체에 붙인 그림들. 정은이의 그림이었습니다. 산, 강, 배, 나무, 사람, 모두 단순하고 서툰 그림들. 하지만 색깔이 진했습니다. 크레용을 힘껏 눌러 그은 아이의 손 자국들. 그리고 한 장의 그림이 가장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손을 잡고 밥을 먹는 그림. 큰 밥그릇, 큰 숟가락, 그리고 2명, 손이 닿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그림을 봤습니다. 정은이 엄마예요? 순자가 노란색 톱의 여자를 봤습니다.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나갈게요. 여자는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와 순자만 남았습니다. 정은이는 학교 마친 후로 친구네 집에. 거짓말이지. 순자의 목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내가 봤어요. 정은이가 거길 매일 그렸어요. 당신 옆에 손잡고 밥 먹는 거. 준호가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은 정은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 그림을 그린 정은이 앞에서 할머니, 이제 그만. 그만이 뭐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40년의 절제가 부서졌습니다. 당신은 국밥도 못 먹고 정은이도 못 봐. 그 아이가 당신을 원했어요. 손잡고 있고 싶었어요. 그림에서, 현실에서도. 준호가 돌아섰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뭘 했습니까?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도 이제 울렸습니다. 내가 뭘 한 게 있습니까? 이 좁은 방에서 이 일로만 살아간 내가.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고르셨어요. 나는 선택을 못했어요. 정은이 엄마를 선택할 수도 없었고 이 일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매달 150만 원, 고시원 월세 40만 원, 정은이 용돈 30만 원, 엄마 통장에 입금 30만 원, 전세금이 나와야 되고 준호가 앉았습니다. 침대에 목이 졸렸습니다. 내가 뭐 줄 수 있습니까? 당신처럼 국밥, 따뜻한 말, 나는 가진 게 돈뿐이고 그 돈도 항상 부족해요. 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는 그림을 봤습니다. 손잡고 밥 먹는 그림을, 저 그림을 정은이가 그렸을 때 나는 눈물이 났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왜냐면 그건 거짓이거든. 우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내려왔습니다. 당신은 40년을 했잖아요. 국밥을. 정은이는 12년을 했어요. 나는 42년을 했어요. 여전히 못했어요. 순자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준호 옆에. 뭐가 못했어요? 아버지. 한 단어였습니다. 준호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깊은 울음. 12년 동안 웃지 못한 아버지의 울음. 순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곁에 있었습니다. 준호의 울음 옆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인지 30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울음이 멈췄습니다. 준호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정은이가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지금도 방 구석 탁자에서 숙제를 하고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반대쪽 책상 위 아이의 머리가 보였습니다. 졸리는 듯한 머리, 연필을 쥔 손. 정은이는 계속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듣고도 외면하고 있거나. 순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노트를 봤습니다. 수학, 방정식, 틀린 답들, 지워진 흔적들. 정은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습니다. 울었니? 정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정은이가 끄덕였습니다. 작은 동작.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정은이의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가 왔는데 아버지가 울었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은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울었어요. 내가 본 건 처음이야. 그래서 나도 울었어요. 순자는 정은이를 봤습니다. 12살의 얼굴, 여전히 어린 얼굴. 하지만 뭔가가 변했습니다. 그 얼굴에 이해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정은이의 책상을 봤습니다. 수학 노트 옆에 그림이 있었습니다. 미완성의 그림, 색칠이 반쯤만 된 그림. 아버지와 딸이 팔을 맞잡고 있는 그림.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노인 여성, 앞치마를 입은 할머니. 세 사람이 한 줄로 손을 맞잡고. 정은이가 따라봤습니다. 순자의 눈을 따라. 이건 아직 덜했어요. 아버지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도 들어가야 할 것 같았어요. 정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냐면 할머니 없이는 아버지가 울지 못할 것 같았거든. 순자는 다시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정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은이의 어깨에 손을 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은이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다시 울지 말아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정은이는 나는 안 울어도 돼. 아버지가 있으니까. 손이 맞닿았습니다. 그림 속처럼. 아니, 이제 그림 너머에서도. 순자는 천천히 문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정은이가 물었습니다. 식당, 국밥 끓여야 해.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왜요? 내일 4시 함께 먹을 것 같았거든.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울지 못한 울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손을 잡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그림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그 순간이 충분했습니다. 순자는 내려갔습니다. 국밥을 끓이기 위해. 4사람이 함께할 밥을 끓이기 위해. 6월 1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40년을 같은 시간에 일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새벽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손가락들이 떨렸습니다. 노인의 떨림이 아니라 기대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국물을 끓였습니다. 언제처럼. 하지만
이날의 국물은 더 오래 끓였습니다. 국물이 맑아질 때까지, 깊어질 때까지, 그녀의 모든 시간이 스며들 때까지.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준호, 정은이, 그리고 한 명이 더, 여자, 40대 초반. 준호와 정은이 사이를 걸었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정은이의 엄마였습니다. 순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눈에서 엄마는 정은이를 봤습니다. 1년 만에 얼굴이 커졌습니다. 어려워 보였습니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안녕. 정은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를 봤습니다. 준호가 끄덕였습니다. 정은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시간이 그 사이를 벌려놨거든요. 하지만 팔은 움직였습니다. 12살의 팔, 조금 강했습니다. 엄마는 정은이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들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순자는 다른 쪽을 봤습니다. 그들의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밥 4그릇을 담았습니다. 계란을 터뜨렸습니다. 밥이 국과 섞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4그릇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가장 넓은 테이블에 4사람이 둘러앉을 수 있는 곳에 준호, 정은이, 엄마, 그리고 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앉아요. 정은이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다시 주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4번째 의자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테이블 옆에 여전히 일할 수 있는 위치에 그들은 먹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국을 떴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먹었습니다. 계속. 정은이 엄마도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맛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정은이는 엄마의 숟가락을 봤습니다. 엄마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에 집중했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봤습니다. 한 가족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던 손들이 같은 밥그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40년. 순자는 그 단어를 되새겼습니다. 자신의 40년. 매일 국밥을 끓였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그냥 있었습니다. 남의 밥상 옆에.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필요했습니다. 준호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정은이를 봤습니다. 정은이 엄마를 봤습니다. 다시 정은이를 봤습니다. 정은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 목소리가 진정되었습니다. 그림으로. 미술상. 정은이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정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얼마나 큰 상이에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교내상이요. 근데 자세한 건 정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와야 돼. 시상식에.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을 정은이 머리에 놓았습니다. 가볍게, 당연하지. 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정은이 엄마도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준호와 정은이를 따로 만날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 이후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식당 문을 나가며 정은이가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와, 매일 와. 밥 먹을 때 약속? 정은이는 웃었습니다. 그 옆에서 준호도 웃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직 완벽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그릇들을 모았습니다. 물로 헹궜습니다. 수십 년 해온 것처럼. 하지만 손이 더 부드러웠습니다. 주방에서 혼자가 되었을 때 순자는 앉았습니다. 40년. 그것은 길었습니다. 혼자 국을 끓이는 40년. 남의 행복을 지켜만 보는 40년. 하지만 지난 2달은 어땠을까요? 더 짧았습니다. 더 깊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노인 여성, 손에는 주름이, 얼굴에는 선이, 가슴에는 빈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물어본 적 없었습니다. 왜 혼자인지, 누가 순자를 돌보는지, 순자의 밥상은 누가 준비하는지, 그리고 순자도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밥상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밥상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자신이 잡혀있는 손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도 국물을 끓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준호가 있습니다. 정은이가 있습니다. 정은이 엄마도 있을 것입니다. 명확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습니다. 학생, 직장인, 노인 모두 밥을 먹으러 옵니다. 국밥이 필요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따뜻함이, 시간이, 누군가의 손길이. 순자는 문을 받습니다. 칠이 벗겨진 회색 문, 벽돌 외벽, 낡은 간판. 순자네 국밥집. 40년 동안 이 문은 열렸습니다. 매일. 더 이상 그것은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6월의 밤, 길지 않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여전히 냄새가 납니다. 국밥이, 내일 누군가가 맡을 냄새.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미소였습니다. 완전한 미소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식당, 그것이 어디인지 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따뜻함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따뜻함을 나누려는 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준호와 정은이가 떠난 후 정은이가 남긴 그림이 있었습니다. 미완성의 그림이 아니라 완성된 그림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맞잡고 밥을 먹는 그림. 아버지, 딸, 엄마, 그리고 할머니. 그 그림은 지금 순자네 국밥집의 벽에 붙어 있습니다. 칠이 벗겨진 회색 벽에, 손때 묻은 그곳에, 누군가 들어올 때마다 제일 먼저 보는 곳에 순자는 그 그림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이 또 올 것입니다. 새벽 5시 국물을 끓이는 시간, 그리고 오후 5시 누군가가 문을 열 시간. 그 사이 40년을 채운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쓸모 있는 무언가, 의미 있는 무언가, 누군가의 밥상이 되는 무언가. 순자는 불을 껐습니다. 내일을 위해, 내일을 기다리며, 따뜻함이 계속되는 식탁을 위해.